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민지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툰스퀘어의 이미지 생성 모델 로라 학습, 그리고 추론 엔드포인트 생성 자동화 사례라는 주제로 툰스퀘어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학습하고 또 추론하고 자동화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사례 기반으로 설명될 예정인데요. 먼저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툰스퀘어 소개와 함께 툰스퀘어에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여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실서비스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셨는지 살펴보면서 AI와 엔지니어 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ML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또 구축 방법, 추천 서비스와 후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ML 개발과 배포를 위해 필요한 영역 전체를 커버하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빌드하고 학습하고 배포하는 환경, 그리고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필요한 EDA나 데이터 전처리와 같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ML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리소스 사용량, 에러 로그, 와 같은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나 스튜디오를 통해서 노트북 환경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ML 개발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 튜닝, 평가하고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코드로 자동화하고 CI/CD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ML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 트레인, 이밸류에이션이나 모델 레지스터 또는 모델 생성 등을 이 파이프라인으로 정의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대그를 통해 실행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각 단계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내용은 ML 파이프라인이 세이지메이커에서 동작하는 흐름을 정리한 것인데요. 하단의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 상단의 내용들이 세이지메이커 위에서 동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데이터를 비롯한 모델 아티팩트들은 S3에서 관리되고 노트북에서 SDK를 사용해서 데이터 준비, 학습, 또 튜닝, 배포까지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디플로이 단계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튜닝을 마친 모델들은 본격적으로 추론 요청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세이지메이커는 4가지 배포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 패턴, 그리고 레이턴시 등을 고려하셔서 이 추론 엔드포인트 유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측부터 비동기 처리가 가능하다면 비동기 추론, 단건의 요청 처리가 아니라 배치로 대용량 데이터셋을 처리해야 된다면 배치 추론, 서버리스의 이름처럼 요청 패턴을 예측하기 좀 어렵고 요청이 간헐적이라면 서버리스, 그 외에 실시간으로 추론되어야 하는 경우에 실시간 추론 엔드포인트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ML 모델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데 이해하면 좋은 세이지메이커의 큰 개요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툰스퀘어 소개를 들으시면서 툰스퀘어가 방금 보신 추론 엔드포인트 중에 어떤 것을 썼을지 고민해 보시면서 GenAI를 비롯하여 AI/ML 모델 활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 세션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세이지메이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를 위해서 툰스퀘어에서 어떤 작업들을 진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툰스퀘어에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중입니다. 툰스퀘어는 2017년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젝트인 C랩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2019년에 스핀오프하여 창업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콘텐츠 창작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는 기술과 콘텐츠 간의 조화에 중점을 두며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툰스케어에서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웹툰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는 투닝 에디터, 사용될 이미지를 생성하는 투닝 매직,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웹툰을 공유할 수 있는 투닝 월드로 구성된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웹툰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 중 웹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한 화를 일주일 내에 납품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작가들은 주당 평균 60시간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웹툰 제작 프로세스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디터 내에서 대략적인 콘티를 짜고 매직을 통해 해당 컷에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생성된 이미지를 에디터 내에서 편집하여 컷 내에 배치하고 추가적인 대사나 효과 등을 작업하여 컷을 완성합니다. 나아가 저희는 웹툰을 더욱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닝 스튜디오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투닝 스튜디오는 앞서 언급했던 투닝 에디터와 매직에 더해 GPT를 활용하여 웹툰 스토리를 생성해주는 투닝 GPT, 다양한 앵글 및 모션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닝 3D를 하나로 모은 올인원 웹툰 제작 툴입니다. 스튜디오 내에서는 GPT를 이용해 웹툰 스토리나 인물 간 대화, 컷 구분 등을 작업하여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거나 프롬프트만으로 구현이 제한된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카메라의 시점 등의 이미지를 3D 기술을 통해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별 스타일 학습 기능도 포함시켜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성한 아키텍처의 설명에 앞서 로라 학습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로라는 사전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하고 일부 레이어에 학습 가능한 새로운 레이어 가중치를 주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모델이 학습할 파라미터의 수가 크게 줄어들어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며 또한 그레디언트 계산이 줄어들어 GPU 메모리의 요구사항이 크게 감소됩니다. 그 결과 다른 파인튜닝 방법인 드림부스의 결과가 기가바이트 단위인 것에 비해 로라 학습물의 결과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화풍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지의 스타일은 로라 학습을 통한 파인튜닝으로 구현되며 이를 통해 학습된 스타일이 서비스에 제공됩니다. 즉,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로라 학습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반복적인 학습 과정,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화면 좌측에서 보여주는 과정처럼 각 스텝을 순차적으로 담당자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담당자 간 의사소통과 이전 스텝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결과물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부터 모델을 엔드포인트로 배포하는 전체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현재 AWS에 구축된 자동화 아키텍처입니다. 준비된 데이터가 특정 S3 버켓에 업로드되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업로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라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이 완료되면 로라 파일과 프리트레인드 모델, 인퍼런스 코드 등을 활용하여 배포에 사용할 모델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모델이 생성되고 배포되면 해당 엔드포인트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처리합니다. 준비된 데이터가 업로드된 후의 파이프라인 과정과 실제 API 요청 및 응답과 관련된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수집되며 이러한 로그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오토스케일링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동화 과정 내에서 각 서비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크게 5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텝을 통해 데이터 검수, 로라 학습, 그리고 엔드포인트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파이프라인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내 노트북에서 파이썬용 AWS SDK인 보토3와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를 이용하여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를 이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각 스텝을 생성하고 스텝들 간의 의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스텝들을 모아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AWS의 다른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토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토3를 이용하여 S3로 데이터셋을 업로드하거나 업로드된 모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보토3 내 세이지메이커 클라이언트에서 제공되는 API를 사용하면 세이지메이커에서 추론 모델을 만들거나 엔드포인트 컨피그 및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스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수 스텝에서는 필수적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로라 학습에 필요한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의 쌍이 올바른지, 그리고 사용하려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파인 튜닝에 사용될 모델과 적합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스텝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며 파이프라인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컨디션 스텝을 추가하여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수정하는 단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프라인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검수가 마무리되면 로라 모델 학습 단계인 트레이닝 로라 스텝이 진행됩니다. 이 스텝에서는 트레이닝 인스턴스 타입, 인스턴스 수, 그리고 학습을 위한 에포크,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트레이닝 잡을 구성합니다. 트레이닝 잡이 마무리되면 결과물은 미리 지정한 S3 버켓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다음으로 프리페어 모델 스텝을 진행합니다. 이 스텝에서는 모델 아티팩트를 준비하는 작업이 수행됩니다. 모델 아티팩트는 학습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베이스 모델, VAE, 그리고 실제 모델 추론에 필요한 인퍼런스 스크립트와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디펜던시, 마지막으로 학습된 로라 결과 파일로 구성됩니다. 필요 파일들은 모델 컨테이너 생성을 위해 타르로 압축되어 S3에 업로드됩니다. 크리에이트 모델 스텝에서는 컨테이너 네임, 데이터 소스 등의 정보를 이용해 인퍼런스 모델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앞선 스텝에서 준비한 모델 아티팩트가 위치한 S3가 곧 데이터 소스가 되며 이 스텝에서 실제 모델이 배포된 후 추론 코드가 실행될 때 필요한 환경 등을 세팅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배포하고 API로 사용하기 위한 디플로이 스텝을 진행합니다. 디플로이 스텝에서는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구성하고 실제 요청을 전달할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구성하는 작업에서는 이전 스텝에서 생성한 인퍼런스 모델 컨테이너가 전달되며 그 외 엔드포인트 네임이나 타입, 그리고 만약 하나의 엔드포인트에 여러 모델을 배포할 경우 각 모델에 대한 트래픽 웨이트를 지정합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이지메이커에서 생성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타입은 크게 4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GPU 가속과 오토스케일링, 그리고 지속적인 트래픽으로 인해 리얼타임 엔드포인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바탕으로 실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며 파이프라인 내에
웨이터를 통해 해당 엔드포인트가 인서비스 상태가 될 때 디플로이 스텝이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툰스케어에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송종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동화에 사용된 세이지메이커 웨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브릿지는 S3 이벤트를 기반으로 자동화 과정의 트리거 역할을 담당합니다. S3 버킷에서 이벤트 브릿지로 이벤트를 보내도록 설정한 후 이벤트 브릿지에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타겟으로 하는 룰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데이터가 S3로 업로드된 시점에 한 번만 발생하도록 이벤트 패턴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S3 오브젝트 크리에이티드로 지정한다면 이미지 한 장이 업로드 될 때마다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 데이터 전체를 먼저 업로드하고 이후 더미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 해당 더미 데이터가 딜리트 될 때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될 수 있도록 이벤트 패턴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종료되면 이미지 생성 요청을 처리하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 엔드포인트는 퍼블릭으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할 수 있는 퍼블릭 URL을 생성하고 해당 URL에 대한 요청을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주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각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각 엔드포인트로 다시 보내고 생성된 이미지를 반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만 이용했습니다. 만약 단순히 결과 이미지를 반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DB 작업이나 알림 등이 필요하다면 API 게이트웨이와 엔드포인트 사이에서 특정 람다 펑션이 실행되도록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션 리퀘스트에서 매핑 템플릿을 통해 각 스타일별 엔드포인트로 패스가 오버라이드 되도록 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 콘솔에서 인테그레이션 리퀘스트 편집 창으로 진입하신 다음 인테그레이션 타입, 리전, AWS 서비스 등을 지정해 주시고 액션 타입은 유즈 패스 오버라이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 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URL과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바디를 매핑할 매핑 템플릿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학습 후 각 이미지 스타일 이름 자체를 엔드포인트 명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표 내에 스타일로 표시된 부분은 배포된 엔드포인트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업로드부터 엔드포인트 요청 처리까지 모든 과정은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에서 대시보드를 구성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에서 데이터가 업로드된 수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된 수가 동일한지, API 게이트웨이에서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각 엔드포인트에서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지, 배포까지 파이프라인 과정 중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등 자동화 과정의 모든 부분을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이 생긴 부분을 빠르게 캐치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와 엔드포인트의 트래픽에 따른 매트릭을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업로드부터 해당 스타일의 이미지 생성 요청 처리까지의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벤트 브릿지는 S3 이벤트로부터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트리거 역할을 담당하며 세이지메이커는 실제 모델의 학습과 요청 처리를 위한 엔드포인트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이미지 생성 요청을 각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보내고 생성된 결과 이미지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반환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의 기록들은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수집되며 이를 통해 자동화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구축 덕분에 저희는 몇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비스에서 제공할 이미지 스타일 확보를 위한 개발 주기를 60% 감소시켰습니다.
저희는 보유 중인 캐릭터 리소스를 기반으로 여러 스타일의 로라를 학습시키고 배포하려 했으나 자동화를 구축하기 이전의 번거롭고 반복적인 개발 과정은 짧지 않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한 자동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시스템을 정립하고 일일이 작업을 수행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빠르게 스타일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인적 리소스 절감 효과까지 가져오면서 절감된 자원을 모델 개선이나 아이디어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발자가 주당 약 5시간을 투입하여 데이터 전처리, 학습, 배포 및 관리 작업을 나누어 수행했지만 현재는 2시간이면 충분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거나 여러 실험에 드는 시간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빠른 실험 및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변수 하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 번의 과정을 일일이 반복했지만 지금은 여러 변수를 한 번에 전달하고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빠르게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동화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성형 AI의 학습 및 파인튜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퀄리티는 결과물의 퀄리티와 직결되기 때문에 데이터 준비 과정은 자동화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캡셔닝을 블립과 같은 모델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비교해 결과물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캡셔닝을 진행하는 모델들은 머리가 긴 남자를 여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 그 예입니다. 둘째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에폭, 옵티마이저 등의 파라미터들은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 최저값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인스턴스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시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것은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튜닝 정확도가 낮아지며 요구되는 GPU 메모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높은 GPU 메모리 용량을 가진 인스턴스를 선택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실제로 배치 사이즈를 다르게 한 결과인데 하나의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만 보아도 그 차이가 확실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따른 서비스 리밋 상향 검토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관련 서비스 리밋을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전에 한도 상향을 검토하신 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닝 스텝에서 ML-G5 2X 라지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5개가 실행이 되어야 한다면 기본이 1인 해당 인스턴스의 트레이닝 잡 사용 한도를 5로 올려두셔야 모든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의 인프러스 랭코밴드 기능을 이용하여 배포 전 오토스케일링 폴리시를 수립하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험적인 데이터와 더불어 여러 트래픽 환경을 가정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오토스케일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트래픽들을 탄력적으로 처리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AWS가 ML 모델에 최적화하여 제작한 트레니움과 인퍼런시아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하여 훈련과 추론 작업에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들을 사용하여 훈련과 추론 비용을 각각 최대 50%와 7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효율과 비용 최적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스타일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현재 자동화 파이프라인은 사내에서 스타일 개발 용도로 이용 중입니다. 이를 서비스화 시킴으로써 본인만의 스타일을 원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툰스퀘어의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한 로라 학습 및 추론 엔드포인트 생성 자동화 사례 어떠셨나요? 툰스퀘어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ML 리소스 허브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 QR코드와 링크 모두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AWS 스킬 빌더에서 전문가분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들을 직접 학습해 보실 수 있으니 두 개 모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세션 어떠셨는지 설문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